자, 반갑습니다. 신경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챕터 3의 통계 기법의 이해에서 섹션 01에 해당하는 기술 통계를 마무리를 하고, 이번에는 섹션 02에 해당하는 추론 통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요. 자, 이 추론 통계에서는 물론 뭐 기술 통계에서도 우리가 외워야 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이 추론 통계에서도 빈번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긴 해요. 보통 이 과목에서 20문제 중에서 한 두 문제 혹은 세 문제, 많게는 세 문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는 너무 외울 공식들이 많아요. 공식들도 많고, 그리고 귀무가설, 뭐 제1 유형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외워야 될 공식도 많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통계학을 전공하지 않는 이상은. 저 역시도 이 시험을 보기 전에 공부를 할 때 저도 통계학 쪽에 뭡니까?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 관련돼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전에 이 강의 찍기 전에 제가 빅데이터 관련돼서 이제 강의를 이제 외부 강의도 많이 나가고 했기 때문에 그때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계 기법에 대한 내용들을 좀 그나마 조금 뭐 많이 완전히 전공하시는 분보다는 뭐 당연히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준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 부분이 처음 맞닥뜨리시는 분들이라면 아예 통으로 외우시든가 아니면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고요. 알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챕터 2 과목이 지금 1, 2, 3 챕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두세 문제를 포기할 값이라면 이 추론 통계 부분을 넘어 스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해요. 한 문제만 딱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뭐 제가 내는 게 아니라 뭐 그 사람들 이제 그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내는 거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물론 공부를 하고 갔고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하나 안 보면 까먹거든요. 솔직히. 그죠? 그래서 반복이 중요한데 이제 만약에 한두 문제 나오는 거를 내가 틀리겠다. 그냥 깬또 치겠다. 그런 분들은 이 추론 통계 부분 아무리 제가 기출된 부분들만 모아놔서 강의를 한다고 해도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실내 구간이 어떻니 유의 사항이 어떻니 뭐 유의 구간이 어떻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을 미리 먼저 드리고요. 알겠죠? 그래도 공부하실 분들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제가 웬만하면 이런 소리 잘 안 하는데 그렇다라는 거죠. 저의 경험도 있고 그리고 직접 제가 이 자료를 작성을 하고 하다 보면 과연 이 부분을 학생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까지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보죠. 그래서, 자, 역시 챕터 03에 해당하는 통계기법 이해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섹션이 있는데 기술 통계는 우리가 살펴봤고, 그죠? 총 10강에 걸쳐서 그 다음에 이번에 공부할 게 바로 추론 통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까 합니다.
자, 통계기법의 2의 추론 통계고요. 자, 추론 통계라는 게 뭘까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추론 통계 뭐예요? inferential statistic이라고 우리가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inferential statistics는 추출된 표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되는 게 표본이잖아요. 그죠? 표본으로부터 모수, 모수와 관련된 통계량 값들의 값을 계산하고, 자, 모수라는 개념을 우리는 앞에서 기술 통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또 잊어버리신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이렇게 제가 모수를 가지고 왔는데요. 모수는 기억나실 겁니다. 파라메타라고 하고요. 모수는 모집단 분포 특성이 있었죠. 모평균이나 모분산 등 이런 모집단의 분포 특성을 규정 짓는 척도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모집단의 대표값이다라고 우리는 앞에서 기술 통계에서 이미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표값, 모집단의 분포 특성, 모평균이나 모분산 등을 규정짓는 척도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모집단의 대표값인 모수와 관련된 통계량들의 값을 계산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알아내는 방법 자체를 우리는 추론 통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론 통계에 대한 정의 부분이 기출문제에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추론 통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추출된 표본으로부터 모수와 관련된 통계량들의 값을 계산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알아내는 방법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한국말로 적어놨는데 이게 통계학적인 내용으로 한글로 적어 놓다 보니까 확 안 와닿아요. 그죠? 우리가 만화책을 볼 때는 확 와닿는데 이런 거는 통계학에 대한 용어들이다 보니까 한 번에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번을 읽어보고 여기에 있는 표본, 모수, 통계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모집단까지 전부 다 뭐예요? 모집단은 전체 집합이죠. 그죠? 전체 집합에서 추출된 것이 바로 표본이에요. 그죠? 모수는 대표값이고요. 그리고 통계량은 우리가 앞에서 기술 통계에서 살펴봤던 것들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한 번에 확 안 와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읽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표본, 흔히 우리가 n이라고 일컫는 이 표본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표본 오차는 당연히 낮아집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표본 개수가 많아질수록 표본 오차는 낮아집니다. 알겠죠? 표본 개수가 많을수록 표본 오차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잘 이해가 안 되면 여기에서 기출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예 통으로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리고 우리가 기출문제를 나중에 풀어볼 거지만 이런 것들 나오면 그때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서 이해를 해도 되고 그죠? 예. 그래서 추정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점 추정이라는 것과 그리고 구간 추정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차이점도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예. 그래서 추론 통계는 추출된 표본으로부터 모수와 관련된 통계량들의 값을 계산하고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모집단 자체의 특성을 알아내는 방법을 의미한다라는 거고, 표본 개수가 많을수록 표본 오차는 낮아진다. 그리고 추정 방법에는 점 추정,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간 추정, 이거는 인터벌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첫 번째로 점 추정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 자, 점 추정,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했죠. 그죠? 점 추정은 표본의 정보로부터, 표본의 정보,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의 정보로부터 모집단의 모수를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모수, 대표값을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는 기법으로 통상 표본 평균이나 표본 분산이나 혹은 중위수나 이것들은 우리가 다 알죠. 그죠? 표본 평균, 표본 분산, 중위수, 최빈수 이 네 가지를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활용을 함에 있어서 점 추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 불편성, 즉 다른 말로 불편의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뭡니까? 언비아시드니스, 예, 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불편성은 표본에서 얻은 추정량이 있을 거예요. 그죠? 추정치의 기대값은 모집단의 모수와 차이가 없다라는 그러한 것이 바로 불편성, 불편인성, 비아시드니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표본에서 얻은 추정량의,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죠. 표도. 여기에서도 기출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에서 얻은 추정량의 기대값은 모집단의 모수와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불편성을 다시 말하면 어떤 모수의 추정량의 기대값이 다시 원래의 모수가 되는 성질을 또 다른 말로 불편성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모수의 추정량의 기대값이 다시 원래 모수가 되는 성질을 우리는 불편성이라고도 또 합니다. 그래서 불편성, 표본에서 얻은 추정량의 기대값은 모집단의 모수와 차이가 없다라는 게 바로 이 말인 거잖아요. 원래 모수가 되는 성질. 그죠?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두고 불편성, 그래서 점 추정에서는 불편성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효율성, efficiency, 그죠? 이거는 추정량의 분산이 작을수록 좋다라는 뜻은 뭐겠어요? 분산이 작다라는 것은 데이터 분산이 뭐예요? 평균으로부터 그러한 값들이 떨어져 있는 정도를 의미를 하죠. 그게 분산이 작을수록 점 추정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율성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아울러 일치성, 컨시스턴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표본의 크기가 매우 커지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표본의 크기가 매우 커지게 되면 우리가 추정하는 추정량이 아예 거의 모수와 거의 같아진다는 성질이에요. 일치성, 표본의 크기가 매우 커지면 추정량의 모수와 대표값들, 모평균이나 모분산, 그죠?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표본은 모집단에서 추출한 건데 이게 크기가 커지면 당연히 모수와 거의 같아진다는 성질이 일치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족성, 다른 말로 충분성이라고도 하는데 sufficiency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추정량은 모수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을 한다라는 성질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성, 불편의성, 효율성, 분산이 작을수록 좋은 거, 일치성, 표본의 크기가 매우 커지면 추정량이 모수와 거의 같아진다는 성질, 그리고 충족성, 충분성, 추정량은 모수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만이 점추정을 우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면 어쩔 수 없죠. 외워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기출이 된 문제예요.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이번에는 점 추정 말고 구간 추정이 있다라고 했죠. 자, 구간 추정. 말 그대로 구간 추정의 정의를 보게 되면 구간 추정, interval estimation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구간 추정은 추정 값에 대한 신뢰도,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값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신뢰도는 뭐예요?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이잖아요. 신뢰도를 근거로 범위의 모수를, 신뢰 구간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 범위의 모수를 추정하는 기법입니다. 구간적으로. 그래서 항상 추정량의 분포에 대한 전제가 주어져야 됩니다. 이 전제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모수를 추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정량의 분포에 대한 전제가 주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구해진 구간 안에 모수가 있을 가능성의 크기인 신뢰 수준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뢰 수준이라는 게 추정값이, 우리가 추정하는 값이 존재하는 구간에 모수가 포함되는 확률을 신뢰 수준, 컴피던스 레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 이러한 신뢰 수준, 구간 추정은 뭐라고 했어요? 추정값에 대한 신뢰도를 근거로 범위의 모수를 추정하는 기법인데, 항상 추정량의 분포에 대한 전제가 주어져야 한다고 했고, 구해진 구간에 모수가 있을 가능성, 확률의 크기인 신뢰 수준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신뢰 수준이라는 것은 뭔가? 자, 우리가 추정하는 값이 존재하는 구간에 모수가 포함될 확률을 우리는 신뢰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존재하는 구간에
모수가 포함될 확률을 우리가 confidence level, 신뢰 수준이라고 하고요. 얘는 구하는 것이 100 곱하기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알파 프로로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알파라는 것은 바로 유의 수준을 의미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알파라는 유의 수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의 수준 뭡니까? significance, significance 이거를 잘 쓰지 않았다 보니까, 유의 수준이라는 것을 말만 한국어로만 하다 보니까, 그죠? 예. 아무튼 significance level이라고 해요. 유의 수준을. 그래서 이거는 제1종 오류를 범할 최대 허용 확률로 허용해주는 확률이에요.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 허용되는 오차 수준. 자, 그러면 제1종 오류라는 게 뭔가? 제1종, 물론 뒤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1종 오류, 귀무가설 다 뒤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미리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1종 오류라는 것은 false positive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귀무가설이 참인데 잘못해서 이를 기각하게 되는 오류를 우리가 제1종 오류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귀무가설이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H0 null hypothesis라고 얘기를 하는데, 귀무가설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까지 주장되어 온 것이거나 혹은 기존과 비교하여 변화나 혹은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는 일종의 가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뭐 물론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일정 오류는 우리가 통계적으로 검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제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1종 오류라는 것은 귀무가설이 참이라고 했죠. 참일 때 잘못해가지고 이를 기각하게 되는 오류가 바로 1종 오류예요. 이 뜻은 바로 뭐냐면, 실제로는 전혀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1종 오류의 확률은 뒤에 가서 또 나오겠지만 알파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2종 오류도 나온 김에 말씀을 좀 드리면, 2종 오류라는 것은 귀무가설이 거짓인데 귀무가설을 채택해버리는 오류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는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2종 오류의 확률은 통상 베타로 표시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1종 오류의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우니까 1종 오류의 예시를 한번 잠깐 들어보면, 우리가 만약 어떤 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의 효과를 우리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다고 봐요. 근데 귀무가설은 뭐였어요? 이 약은 효과가 없다이며, 또 귀무가설 말고 대립가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뒤에 가면 귀무가설은 이 약은 효과가 없다라고 보고, 대립가설은 이 약은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결과 이 약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판단하여서 귀무가설을 잘못해서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약은 효과가 없는데 실험 결과에 오류가 있어서 잘못 판단한 경우죠. 이런 경우가 바로 일종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이종 오류는 그 반대겠죠. 그죠? 그거는 나중에 나오면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이제 뭡니까? 귀무가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가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모집단의 특성에 대해서 옳다고 제안하는 잠정적인 주장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통계학을 전공하지 않는 이상은. 그죠? 그래서 예를 잠깐 들으면 만약에 귀무가설은 모집단의 모수는 땡땡과 같다 또는 모집단의 모수는 땡땡과 차이가 없다 라고 가정하는 것을 이렇게 그죠? 가정하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전국 20세 이상의 평균 키가 170cm라는 주장을 통계적으로 검증을 한다면 이에 대한 귀무가설은 뭐겠어요?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의 평균 키는 170cm와 같다 또는 차이가 없다가 될 거다라는 그러한 가설이 바로 귀무가설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대립가설도 있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뢰 수준은 추정값이 존재하는 구간에 모수가 포함될 확률 자체를 의미를 하고요. 통상 100 곱하기 갈로 열고 1 마이너스 알파 유의 수준 퍼센트로 계산을 합니다. 주로 근데 우리 90%, 95%, 99%의 신뢰 수준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왜 뉴스를 보게 되면 왜 통계치 나타내고 이거는 신뢰 구간 9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이렇게 나오죠. 그게 바로 신뢰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주로 90%, 95%, 99%의 신뢰 수준을 사용한다라는 점 알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그래서 신뢰 구간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형태로 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신뢰 수준을 기준으로 추정된 통계적으로 신뢰 구간이라는 뜻이 신뢰 수준, 그죠? 요게 이제 신뢰 구간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 수준을 기준으로 추정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수의 범위, 이게 지금 신뢰 수준이죠. 요건 아니고 1 마이너스 알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요 양쪽 끝에 2분의 알파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거는 신뢰 구간은 그래프 양쪽을 다 다루기 때문에 뭡니까? 유의 수준 알파를 반으로 나눈 2분의 알파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이 알파 값을 2분의 알파로 해야 되는 거, 뭐 신뢰 수준이 95%다.
그러면 여기에는 각각 나머지는 5%는 신뢰 수준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반을 나누는 거예요. 2로. 그러면 얼마예요? 0.25죠. 그죠? 이것도 0.25, 이것도 0.25 해서 합산해서 100%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예. 그래서 신뢰 구간은 그래프 양쪽을 다루기 때문에 알파를 반으로 나눈 2분의 알파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점, 그리고 신뢰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추정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수의 범위를 두고 우리는 신뢰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단일 모평균 수준이 있는데요. 자, 요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왜냐하면 이거 지금 빨간색으로 다 돼 있어요. 그죠? 이것도 네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설명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까지 제가 다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신뢰 구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간 추정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신뢰 수준에 대한 계산 방법과 그리고 유의 수준이 뭔지, 1종 오류, 2종 오류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 귀무가설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추론 통계에 대한 정의, 그 중에서는 점 추정, 구간 측정 해서 점 추정에 대한 네 가지 만족도,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일 모평균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 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여기까지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렵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그죠? 예.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여기 앞에서 정리를 좀 해달라고 했던 거, 기출문제로 나왔다라는 것들을 위주로 정리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익숙해지고, 또 개념 체크 문제에서 나오면 거기서 또 익숙해지고, 또 예상 문제에서 나오면 또 익숙해지고, 그리고 마무리 문제에서 또 익숙해지고, 기출 문제에서 또 익숙해지고, 그죠? 그런 형태로 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